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3등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 역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특히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고구려 운기 5권 삼국사 17번째 충천왕인데 12번째 왕입니다. 고구려 12번째 왕. 자, 같이 한번 쭉 해석해 볼게요. 자, 충천왕 248년에 제위했고요. 혹은 중양이라도 하고 휘는 연불이다. 동천왕의 아들이다. 자, 그냥 동천왕의 아들이다만 나온 거 보니까 여러 아들이 있는 거입니다. 뭐 장자일 수도 있고 뭐 버금차 써가지고 아들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들이다. 여러 아들이 있다. 이런 거죠. 장자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 그럼 장자 표시했을 텐데. 자, 법식. 자, 거덩이죠. 법식이 있고, 모범이 있고, 거표. 뛰어났고, 자, 중걸 준. 다음에 굳세었다. 굳셌다. 자, 시원할상. 그리고, 자, 지혜지. 그다음에 간략할 약. 지략이 많았다. 자, 이렇게 충천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식과 모험과 뛰어난 인물 그리고 구세구 지략이 있었다. 동천 17년 왕태자로 올랐다. 22년 가을 9월 왕이 죽었을 시 태자로 죽여야 했다. 자, 요런 부분, 태자로 죽여야 했다, 뭐 했다 하는 부분들은, 동천왕을 한번 제가 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동천왕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가장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왕, 동천왕이었습니다. 자, 겨울 10월, 자, 연씨. 그렇죠? 석가래 연씨죠? 석가래 연. 자, 씨에서 왕후가 되어 올랐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다. 그러니까 할 위를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을 해서 왕위가 되어 올랐다. 자, 11월. 자, 왕동생. 예물, 미리의 물건물, 그다음에 사치할사, 굴구, 예물과 사구 등이 꾀하여 배반하려 하여 그래서 엎드릴 복, 항복하여 베어버렸다. 그렇죠? 원래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이네요. 연불의 동생. 예물과 사구를 꾀하여 배반하여 베어버렸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3년, 250년입니다. 봄 2월. 자, 왕명으로 국상.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국상은 명림답부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명림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명림답부에 어떠한 이게 되겠죠. 겸할겸. 자, 내외 병마사를 겸하도록 주관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알지를 주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외 병마사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라와 나라 밖의 모든 군사와 말을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큰 일이죠. 그러니까 명림답부가 일하는 부분이 내외 병마사로 같이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4년 251년입니다. 여름 4월 왕으로부터
써이가 뭐뭐로부터니까 왕으로부터 관나부인을 자 가죽혁 주머니 낭이니까 가죽 주머니에 둘치 버리어 던졌다. 어디에? 서해에 이르러 던졌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뒤에 부분이 설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같이 그 뒤에 관나부인을 던진 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관나부인. 얼굴 한자, 빛색자, 얼굴색이 아름답고 고왔다. 고울렸자. 다음에 터럭발이죠. 다음에 길장이잖아요. 터럭 머리 길이가 9척이나 되었고 엄청 기네요. 그리고 왕이 사랑하였다. 여기 장수장은 장차인 거죠. 장차 소우가 되도록 세우려 하였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써이는 뭐뭐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할위는 여기서 지금 할위는 되다,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장차 소후가 되도록 세우려 하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해석되어지는 부분 같아요. 자, 왕후 연시에 그 오로지 사랑할 총 사랑스러움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왕후 연시에 그 오로지 사랑스러움이 두려워. 이에 말하며 지금 여기에 어조사어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약간 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옆에 있는데 왕의 팔짱을 끼거나 뭐 이렇게 기대면서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왕후 연시의 그 오로지 사랑스러움이 두려워 이에 말하며 왕에게 기대어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기대어 왕에게 첩이 들었는데 첩인데 그러니까 저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그 관나부인은 이제 자기를 첩이라고 얘기한 거야. 첩이 들었는데 서쪽에 윗나라에서 장발을 구하는데 천금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옛석 예전에 우리 선왕이 그러니까 선조왕 선왕이 누구냐면 지금 동천왕이 될 수 있는 분이 크죠. 246년에 한나라 쳐들어왔던 그 광구검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몇 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옛석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뭐 더 오래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왕이 중국이 기대하여 여기서 어조서에는 똑같이 기대하여 의지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로서 이르지 아니하니 군사를 내어 미치어 도망하여 거의 이뤄 모여서 삼가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관나부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순리대로 그것을 바라는 것은 그것의 바라는 것은 하나 낄개를 소개하여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 소개하여 행할 심부름꾼
신분훈꾼이 오얏니를 신분꾼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분훈꾼을 보내어 장발미인. 지금 여기서 구울량이 있는데 구울량을 아름다울 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발미인을 선물로, 그러니까 나아갈지를 선물로 하여, 즉 저피는 반드시 드리면 기뻐할 것이니 다시 침노하여 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침노하여 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관나 부인이 이제 나름대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팔에 앵겨서 이제 왕의 팔에 앵겨서 이제 기대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그 의미를 알고 잠잠하여 답을 아니하니 부인이 듣고 이르러는 여기서 갈지가 이르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해할 것이 두려워 돌이킬 바니 대답하여 해할 것이 두려워 대답하여 왕후를 참소하여 왕에게 의지하며 왈. 여기서 지금 똑같아요. 어려서 없다가, 그러니까 여기 왕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팔에 앵기거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려서 없자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왕후를 지금 참소하였죠?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는 항상 첩을 꾸지죠. 밭전자죠. 버릴사 아니면 집사. 농사 짓는 집의 여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농사꾼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의 여식이 편안함을 얻으려 이런 곳에 있느냐 라고 지금 왕후가 꾸짖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글자가 좀 다시 좀 줄이고요. 이게 한자가 좀 많으니까 요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나게 하려면 좀 작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시 다 고쳐야겠네요. 그것 때문에 살짝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빠르신 분들은 먼저 해석을 쭉 한번 해서 가줘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해석하는 모든 부분들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부분과 많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직 좀 덜 고쳐져 가지고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조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지금 제가 규원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규원사화에 쓰여진 어조사들은 거의 해석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갈지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되고 어조사 지금 어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뭐뭐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조사가 많이 쇠퇴했다. 근데 지금 고려시대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어조사들이 해석이 되게 분분하다, 되게 많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같이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왕후가 바라는 것으로 엿볼 수 있으니
대왕이 이르러. 자, 그래서 갈지가 뭐뭐 이르다. 이르러 나가자. 출타한 거죠. 나가자. 첩과 같이, 그러니까 첩과 같이 있는 곳을 헤아려 하니 영향을 끼치나이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이까. 지금 어떠한은 어찌하자. 그리고 영향을 끼치다라는 건 뭐냐면 갈지, 뭐뭐 영향을 끼치다. 갈지의 해석도 되게 다양하죠.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충분히. 그 영향을 끼치다. 이게 지금 갈지의 해석입니다. 다양하죠. 네. 자, 다음 번째 줄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후에 왕이, 자, 기구라는 곳에 위치가 나오지만 저 위치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까지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잘 정확히 위치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없으니 분분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위치가 나온다 한들 얘기를 좀 미루기로 하고, 후에 왕이 기구에 사냥하였고 그리고 돌아왔다. 부인, 아이고 불이나 써놨네요. 부인이 장차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맞이하여 울며 왈. 예. 바라는 것은 첩에게 이 바다에 무릇 던져 성하였습니다. 요 부분이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잘. 그러니까 후가 왕후잖아요. 왕후가 바라는 것이 첩에게 이 바다에 모두자가 무릇이잖아요. 던져서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행히 대왕께서 첩의 작은 목숨을 하사하여 이에 따라 집에 있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 써이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만 해석이 되죠. 이렇게 어찌 감히 다시 좌우로 모시기를 바라겠나이까. 왕이 물어서 그 속이는 걸 알고 성을 내 이르러 부인에게 너는 요긴하게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거냐, 얻어사오자 들어가고 싶은 거냐, 사신을 시켜 갈지가 이르러잖아. 갈지가 어디에 이르다. 사신을 시켜 이르러 던졌다. 던질투.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년. 그러니까 관나부인은 그러니까 던져진 거예요. 서해 바다에. 자, 7년 254년 여름 4월. 그게 되게 중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크게 지금 2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4년에 있었던 일을. 자, 7년 254년 여름 4월 국상 명리무이수가 죽었다. 되게 빨리 몇 년 안 돼서 죽었죠. 그래서 써있자 할 위자, 이거는 벼슬로 누구를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벼슬로 비류패자 의무가 국상이 되었다. 자, 가을 7월 지진이 있었다. 8년 255년입니다. 자, 왕자 양노, 양노. 자, 보통 노자는 성씨 노자로 많이 해석을 하죠.
양로를 왕태자. 그냥 태자로만 해도 될 텐데 왕태자까지 쓴 거 보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선 국내 죄수들을 용서하였다. 자, 9년 256년 겨울 11월 여기서 나오죠. 지금 써있자 뒤에 하리자 있죠? 색깔 좀 달리 하였잖아요. 벼슬로 연나, 그러니까 연나부에 누구를 말하는 거겠죠. 연나, 명림, 홀도. 홀고가 아니고 도요. 볼도니까. 자, 명림, 홀도, 상공주. 상공주를 부마. 자, 견마부, 부마, 도위에 올렸다. 자, 명림홀도고요. 명림홀도 상공주를 부마 도위에 올렸다. 이게 9년의 가장 큰 일이었던 바요. 12월 눈이 없었고 전염병이 큰 전염병이 있었다. 근데 뭐 이렇게 굶주리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 봐요. 그 당시 때. 자, 12년 259년입니다. 12년 259년.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왕위를 계승해서, 그렇죠? 연불이 계승을 해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259년 겨울 12월 왕이 두울, 그렇죠? 막을두에 말 더듬거릴 눌, 두울이죠. 두울의 계곡으로 자, 사냥을 갔다. 박갈전이 사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나라 장수 위지라는 이름의 장수가 장릉이라 부르던 곳을 침범하였다. 그래서 우리 장수와 장병이 와서 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장릉이라 그러니까 꺼릴 휘, 부르던 곳.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부르던 곳, 꺼릴 휘를 찾아보면 부르던 곳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벼슬위 더들지, 위지라는 장수, 위나라의 장수. 자, 왕이 적은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 지금 보면 물을 문에 위에 지금 대죽자 써 있죠? 이게 대촉간입니다. 대촉간이 해석이 적은. 그래서 정할정, 정해, 기병, 5천도 엄청난 사실 숫자인 거죠. 여기 좀 정확히 위나라 군사에 대한 부분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8천여 급을 배웠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자, 기병 5천을 가지고 자, 량백인데 처음엔 어디였냐면 두울이었어요. 두울 계곡인데 량백 골짜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윗나라가 패하긴 했고 그리고 약 한 8천 네, 머리를 벤 거죠. 그럼 그 이상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듯이 자, 말이 10필이 딱 선두로 서가지고 5,000필이면 얼마나 뒤로 가야지 5,000필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 서울역에서 한 10차선 도로에 말 10마리가 쭉 일렬로 있고 그게 행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까지 가나? 5,000마리가? 그럼 서울역을 지나 남대문 그 신세계를 지나 한국은행을 지나 롯데백화점을 지나 그 종로까지 가면 거의 5,000마리가 거의 다 가지 않을까? 그 정도 길이가 돼야지 지금 기병 5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뒤에 정해라고 써있으니까 보병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 자, 13년 260년 가을 9월 왕이 졸본에서 이르러 시조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졸본까지 가서 13년에 좀 느지막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뭘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자, 15년 가을 7월 기구에 왕이 사냥을 나가 어드획, 흰백, 노루장, 흰 노루를 얻었다. 겨울 11월 자, 우레하고 지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레면 천둥번개죠. 그러니까 천둥번개에 지진이 있었다. 자, 23년 한 8년 정도의 기간이 없고 23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나머지 기간은 되게 태평 성대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70년 겨울 10월 왕이 죽었다. 자, 보통 다 이렇게 흥성 썼잖아요. 근데 동명상황만 지금 승하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인 거죠. 자, 중천 언덕에 이르러 갈지가 어디에 이르다라는 거죠. 중천 언덕에 이르러 장사 지냈고 중천왕이라 불렀다. 혹은 장사 지낸 곳이 중천의 언덕에 있었다. 그래서 중천왕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제 12번째 고구려 왕 동천왕의 아들 중천왕을 오늘도 한번 세세하게 역사를 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23년까지 다스린 건 꽤 길게 다스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